나에게 누리호란? 누리호는 제 인생의 일부. 저는 좀 시간이 좀 아까웠어요. 시간이 아까웠다고요? 우주에 대해 얘기를 해보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시간 아주 특별한 곳에 올 거라고 말했었잖아요. 바로 이곳이 국내 최초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우주 발사체가 있는 발사대 앞입니다. 이를 설명해 주실 김대래 책임연구원님을 모셔보도록 할까요?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먼 곳까지. 이거 촬영 협조받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네, 여기가 좀 보안 등급이 네. 좀 있는 지역이라서 그렇군요. 함부로 이렇게 뭐 언론에 공개한다거나 그러지는 않는 장소이고요. 네네. 특별히 허가를 해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네.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네네. 첫 번째 질문인데 여기는 발사대인 건 알겠거든요. 초록색 네, 부분이. 네, 네. 근데 주변에 요 세 개 기둥은 어떤 네. 역할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발사대는 맞고요. 네네. 발사체랑 연결되어 있는 구조물 몇 개를 발사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네네. 그런데 발사대는 이 부지 전체가 다 발사대입니다. 아. 발사대라서 지금 이제 여기가 발사대의 한 가운데쯤 되고 네네. 그쪽에 저희 오른쪽에 지금 이제 주로 저장 시설, 그러니까 발사체 안에 이제 뭐 연료, 산화제, 고압가스 등등등 이런 것들을 채워주기 위한 저장 시설이 여기 있고, 네네. 이 바닥에 지하에 이 저장 시설부터 해서 쭉 배관을 따라서 저쪽 발사 패드 쪽까지 연결되는 그런 지하 배관들도 있고, 그 발사체랑 연결되어 있는 구조물들 포함해서 여기를 다 발사대라고 해서 저희는 발사대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총괄적으로. 네. 실은 이 안에 그렇게 많은 시설이 숨어 있는지 몰랐거든요. 네. 처음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는 못 들어가시고요. 아, 오늘 네. 이 위에만 네네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누리호 발사 작업에서 어떤 직책을 맡으셨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제가 담당하는 분야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발사대라고 생각하셨던 발사체랑 뭐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기계 장치, 어떤 발사체와 지금 연결되어 있는 이런 장치들을 제가 담당을 했고요. 연구원분 몇 분들 하고 그다음에 또 협력업체 분들 같이 해서 그 모델이랑 같이 이거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 누리호 발사 작업을 위해서 어떤 작업을 준비 중이신 건가요? 올해 6월부터 한 달 동안 시험용 발사체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이 발사대 위에 세워놓고 이송하고 기립하고 또 지상 장비랑 연결하고 발사 운영 절차와 똑같이 연료 산화제 넣어보고 빼보고 이런 절차를 다 한 달 내내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발사대하고 발사체하고 이렇게 서로 상호 연계되어서 동작이 잘 이루어지는지를 그런 검증하는 시험을 올해 6월 한 달 동안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달에는 올 10월 달에 발사할 기체를 또 기립해서 이번에는 산화제를 중심으로 충전 배출 작업을 어떤 그런 작업을 시행을 했고 잘 다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발사 전에 저희가 루틴하게 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 절차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혹시라도 어디 뭐 망가진 데가 있는지 마지막 최종 점검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별 일 없이 10월 말까지 준비는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네. 미리 사전 작업으로 다 세팅을 미리 해두고 오면 바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까지 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이시군요. 뭐 그런 식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누리호를 쏘기까지 많은 업체나 기관들이 협력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업체가 있고 그리고 네.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제가 아는 발사대 쪽 참여한 그 기관들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저희 현대중공업이 저기 발사대 그 구축 전체를 이제 총괄해서 하여튼 개발 구축을 했고요. 네. 건창상기라는 회사, 그다음에 한양 ENG라는 회사, 뭐 제네기라는 회사, 그런 회사들이 현대중공업 같은 협력업체로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같이 하여튼 머리 맞대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나에게 누리호란 땡땡땡이다 네. 한 말씀 해주신다면. 한 4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 한 8년을 여기에 이제 올인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거창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누리호는 제 인생의 일부.
아. 제 인생의 일부인 듯하고, 그 다음에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저 연구원들 다 이 사업에 올인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고 저 연구원들 인생의 일부가 누리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김대리 책임연구원님 감사합니다. 연구원님 같은 분들이 있기에 저희 나라에서 이런 것도 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자리를 옮겨서 우주에 대해 얘기를 해보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저희가 또 서울에서 대여섯 시간이나 걸려서 대한민국에서 우주랑 제일 가깝다는 바로 이 나로 우주센터에 와 있는데요. 오늘 이것저것 보셨잖아요. 다들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궁금해요. 우주여행을 떠나왔는데 이한님부터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저는 좀 시간이 좀 아까웠어요. 시간이 아까웠다고요? 그동안 여기를 몰랐던 저의 시간이, 지난 시간이 이제야 알게 돼서 다행이다. 아, 네네네. 다행이네요. 깜짝 놀랐잖아요. 통편집 당한 줄 알았어요. 솔비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서울에서 고흥까지의 거리가 멀었던 것만큼 아직은 우주과일지의 거리가 좀 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 아직 몇 가지 좀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일단은 우리나라 최초의 로켓이었죠. 이 나로가 발사된 지 8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그동안 우리 이번에 발사할 로켓 누리호는 얼마나 많은 성장을 거쳤을까요? 일단 누리호가 나로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크고 무거워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은 바로 엔진인데요. 나로 같은 경우에는 총 2단 엔진이었고 누리호의 경우에는 3단 엔진이에요. 1.5배. 네, 뭐 그렇게 말하면 그렇죠. 그리고 누리호는 이제 엔진이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제일 최하단 부분인 1단 엔진에서 총 4개 엔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2단에 하나, 그 위에 3단에 하나, 총 6개의 엔진이 들어가요. 엔진만 6개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와, 엔진 부자다. 엔진 부자죠. 6단 합체 엔진.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의의가 있는데 이번 누리호 발사 과정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인공위성을 우리나라에서 만든 발사체로 바로 이 우리나라에서 쏜다는 것이죠. 네. 이번 1차 누리호 발사에는 모형 인공위성을 넣어서 발사를 하지만 내년 2차 누리호 발사 때는 실제 인공위성을 넣어서 우주로 발사를 한다고 해요. 그 우리나라 인공위성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들었거든요. 혹시 그게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과알못이 아니고 과잘알이신데요, 이한 배우님. 다 잘 알고 계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별 1호를 시작해가지고 우리별 소형 위성, 아리랑 위성, 천리안 위성 시리즈 같이 이미 많은 위성들을 우주로 보냈거든요. 근데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은 인공위성만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나로에 쏘아 올린 것만 빼고는 나머지 다 외국에서 쏘아 올렸다는 거죠. 외국에서 올린 만큼 우리 마음대로 쏠 수도 없고 일정을 비용도 그만큼 더 비쌌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아까 우주과학관 돌아다녀 보니까 저희가 발사한 로켓에서 나온 엔진 잔해물들이 막 서해안에 빠지고 그러더라고요. 이 남은 엔진들을 좀 재활용을 할 수는 없을까요? 아, 실은 그거는 좀 어려운 기술이라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많은 돈을 들였는데 좀 아깝지 않아요? 그렇죠. 비용도 비싼데 일회성이라서 좀 많이 아쉽긴 하죠. 그래서 지금은 우주로 가는 방법이 로켓밖에 없지만 많은 과학자들이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있어요. 바로 우주 엘리베이터입니다. 오, 아이디어 좋다. 이처럼 지구에서 우주까지 레일, 케이블을 만들어가지고 우주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우주정거장으로 올라가는 걸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부품을 살펴보면 지구에 연결된 정거장, 그 다음 우주에 있는 정거장, 그리고 그 두 개를 이어줄 케이블과 이게 무너지지 않게 지지해주는 축,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주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훨씬 더 좋은 점이 있나요? 아, 그렇죠. 전기로 이용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발사제 같은 부품을 안 만들어내서 돈이 엄청 절약이 되고요. 이게 얼마나 비용이 절약되냐면 원래 로켓으로 쏘게 되면은 1kg에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우리 몸무게만 생각해도 어마무시하죠. 근데 우주 엘리베이터를 만들게 되면 1kg에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밖에 들지 않아요. 지금 들었을 때는 엄청 좋은데 지금 우주 엘리베이터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아, 실은 우주 엘리베이터를 만드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바로 이 케이블이에요. 아, 케이블.
케이블이 엄청 튼튼해야 되는데 기술이 없어서 우주 엘리베이터를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아쉽다. 네. 근데 만약에 미래에는 그 케이블이 만들어지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지구는 항상 자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 위에 우주정거장을 세워놓고 케이블로 연결을 하면 도는 동안 끊어지지 않을까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실은 저궤도에 우주 엘리베이터가 있으면은 이게 너무 빨리 돌아서 지구보다 줄이 끊어질 거고, 또는 너무 높게 있으면 지구가 너무 빨리 자전을 해서 또 끊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자전하는 주기에 맞춰서 적당한 바로 가운데 정지궤도에 이 우주 엘리베이터를 만들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고 한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지 궤도에 엘리베이터를 올려놓으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같이 돌고. 같은 속도로 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속도는 다르지만 멀리 있으면 훨씬 더 빨리 돌아야 되지만 그 주기가 같다고 같은 보시면 돼요. 시기이기 네네.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정지 궤도에 위치해 있는 인공위성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2018년에 우리나라 기술로만 개발한 천리안 2B라는 위성이 있거든요. 지금 정지궤도에 떠 있는데 이런 기술력은 실은 세계에서 미국과 러시아, 인도 이런 나라를 포함한 7, 8개국밖에 없는 기술이에요. 우리나라도 엄청난 인공위성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오, 이거 약간 어깨가 올라가는데요. 근데 이게 정지 궤도라는 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GPS들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기상을 관측하거나 이렇게 지구 안에 있는 환경을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구 밖, 저 우주를 관찰하는 탐사선 이런 건 없나요? 그런 것도 있죠. 지구 바깥을 보면서 태양풍이라든지 아니면 블랙홀 또는 방사선, 태양 방사선 이런 것들을 관측하고 있는 인공위성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 그런 건가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도요셋이라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예정인데요. 도요셋? 네, 도요셋입니다. 도요새가 세트로 날아간다고 해서 총 4대의 인공위성인데 되게 엄청 작게 만들어서 소형 큐브 위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4대를 세트가 같이 움직이는 건가요? 네, 4대가? 맞습니다. 4대가 편대로 같이 이동을 하면서 관측을 할 예정입니다. 멋있겠네요. 네네, 엄청 멋있겠죠? 그러면 그거 말고 우리나라 우주 산업이나 우주 연구에서 또 뭐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게 있나요? 너무 많죠. 제가 막 말로 말씀드리기엔 너무 많아서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누리호 2호를 발사하죠. 저궤도로.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로켓에 실어가지고 그것보다 더 높은 궤도에 인공위성들을 쏘아 올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달 궤도를 도는 위성을 또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30년에는 달 착륙을 목표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혹시 나사의 아르테미스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아르테미스요? 네. 들어본 것 같은데? 그리스 신화 그거 아닌가? 그 여신 이름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 힌트를 드리자면 네. 우리 옛날에 미국에서 달로 여행을 보낼 때 아폴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폴로. 그러면은 비슷한 걸 테니까 아르테미스가 달의 여신이잖아요. 네. 그러면 달로 가는 건가? 아니 달에 착륙을 하는 건가? 또 달에 관련된 게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달에 관련된 프로젝트인데요. 달에서 유인 우주 기지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즉 달에 머물 수 있는 기지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달에다가 이제 베이스 캠프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네, 정확히 맞습니다. 사이언스 레벨업이란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을 위한 과학 교육 프로그램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가면 우리가 여태까지 말했던 달 탐사 이외에 우주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위성 또는 우주 산업에 대한 내용을 VR, AR 게임을 통해서 카드 뉴스라든지 영상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다고 해요. 재밌겠죠? 네, 저도 안 그래도 어제 사이언스 레벨업 들어가서 게임을 좀 해봤는데 생각보다 훨씬 재밌었어요. 헐, 뭐야, 저도 해볼래요. 해보세요. 집 올라가면서 하세요. 네. 좀 재미난 우주과학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진짜. 재밌으셨어요? 저는 오늘부로 우주에 나가서 살고 싶어졌어요. 우주 여행 한 번쯤 가보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화성에서 살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산다는 게 사실상 말이 좋지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하죠.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하죠. 잠시만요. 두 분 조금만 진정해 주시고 저희가 이 썰은 또 3편에서 풀기로 했으니까 과자랄 과알못 두 분께서 엄청 열심히 준비를 했다 들었어요. 맞나요? 아, 밤낮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나름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 얘기는 이따 두 분이 좀 얘기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 3편에서 두 분의 화성에 대한 재미난 찬반 얘기를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드나잇 사이캠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 함께 미드나잇 사이캠! 일론 머스크는 화성 이주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었죠. 일론 머스크는 천재다. 화성에 가서 살 날은 곧 올 것이다. 아, 일론 머스크는 사기꾼이다. 경기도 화성에서나 가서 살아라.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화성에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받고 있다.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 무서워요. 화성 이주도 꿈만은 아니다. 미드나잇 사이캠!